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각 본부장을 인선했고 노동본부도 꾸려졌습니다. 부당한 노동조건을 바꿔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진보연합 노동본부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원전 강화 기조에 더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수원의 부당한 횡포에 수년째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4년 5개월 동안 소송했고 대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 이후에도 월급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한수원의 부당한 횡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김영규님의 발언을 먼저 듣고 새진보연합 최승현 노동본부장 발언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26일부터 한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한수원에 근무를 하면서 정직원과 비정규직 간의 무수히 많은 차별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정식 보고 개통을 거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었으나 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었고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 판단하여 차별 시정 요청과 각 관계기관, 노동청, 감사원, 권익위, 국회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과정 중에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니 시정 조치하라는 명시적인 결과물을 받고도 한수원은 전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5년의 시간을 거쳐 2023년 8월 18일 파견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고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계속적인 요구 끝에 2023년 11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파견법 위반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7년 5월 26일이 고용 의무 일임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채용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개시일은 대법원 판결일인 2023년 8월 18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를 믿고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을 회사 요청 일자로 작성을 하되 만약 고용 의무일인 2017년 5월 26일 기준으로 처우를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을 근거로 불이익 처분 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3일 문자로 내일부터 한강수력본부로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고 2023년 12월 15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을 근거로 저를 1호봉 신입사원으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의 제기를 하여 겨우 10호봉으로 호봉 정정이 되었으나 임금 지급 의무 발생일인 2023년 8월 18일 이후 2024년 2월 5일까지 약 6개월간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자 2024년 2월 6일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주는 등 아직까지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불이익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폭행까지도 당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일방 폭행을 당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 기관 및 언론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언론사에 계속 문을 두드린 결과
KBS 9시 뉴스에서 기자가 취재를 하였고 인터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크에서 킬을 당하여 보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저 또한 크나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공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 힘든 일입니다만 더 힘든 것은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관계기관 모두가 오히려 공기업 편을 드는 것에 대해 너무나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원 판단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으나 한수원 본사 담당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 명확히 법률을 이행해야 하고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은 불법을 행하고도 오히려 감독기관들의 암묵적 방관으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작년 기준으로 총 92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72건이 피소이며 이 중 25건이 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한수원이 임금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들을 고용하며 불필요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한수원은 또 패소를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현재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다행히 정직원으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한수원 본사 담당자들의 불이익한 처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총을 통해 진정을 넣었으나 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파견법 위반 형사 고소 및 임금체불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는 한수원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 본사 담당자들의 잘못이라 사료됩니다. 그 잘못의 주체는 경영부서인 본사 총무부와 준법 경영실이라 판단됩니다. 한수원에는 황주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임직원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결과는 본사 총무부와 준법 경영실의 잘못이라 확신합니다. 한수원 전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확실히 밝혀서 일부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공기업,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명백하게 파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명백하게 임금 체불을 하였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명백하게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노동청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 담당자들의 잘못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진보연합의 노동본부장 공인노무사 최승현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수력원자력 김영규 씨가 말했듯이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불법 파견이라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김영규 씨는 노동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법원 등의 여러 국가기관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고 KBS 등 언론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중간 착취를 배제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간 착취의 배제의 예외, 이 법률로 파견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간 착취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정 당시에서도 노동법, 총파업 등 거센 저항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년 이내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 착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영규 씨에게 불법 파견의 형태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래는
파견을 하면 안 되는 직종에 파견 근로를 했다는 것으로 불법 파견이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영규 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소송 1, 2, 3심을 거치면서 2019년 4월 24일 해고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회사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 인원들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간 착취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작년 8월 이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영규 씨를 즉시 복직을 시키지 않고 11월이나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발령 1호봉으로 냈다가 김영규 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한 달 넘게 이어지자 뒤늦게 10호봉으로 정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부터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2월 5일까지 2024년 2월 5일까지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영규 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그제서야 다음날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씨는 2023년 11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한 때부터 2월까지 일한 기간만 해도 6달 가까이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이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기간에 임금 상당액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영규 씨는 자신의 사업장이 2017년 당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그런 김영규 씨에게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2018년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그 괴롭힘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심각한 폭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까지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김영규 씨는 지난 4, 5년 동안 본인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던 고용노동부의 한수원의 불법 행위를 다시금 고소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중순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청원경찰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넘게 감시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고용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김영규 씨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72건이 피소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25건이 임금 관련된 것이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청원경찰 사건도 58명이 제기한 그 25건 중 한 건이라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영규 씨와 청원경찰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반성하고 즉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진보연합노동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이 국민들 앞에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책임자 문책을 하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진보연합노동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러한 행태를 한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김영규 씨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노동본부장 최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